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군입니다. 오늘 9월이 시작이 됐는데, 참 힘든 시장을 견디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첫 월요일 날에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오늘 이제 9월 첫째 주도 수요일이긴 하지만, 오늘도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3% 넘게 빠졌고, 우리나라 증시도 3%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 요인은 이제 엔비디아 악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졌기 때문이죠. 지난달까지 그래도 경기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이제 경기 지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잇따라 나옵니다. 이제 현지 시각이 오후 10시 38분인데요. 11시 정도에 미국의 그 7월 달 이제 졸트 보고서, 졸트 보고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잇따라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또 내일도 이어지고 있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용 지수가 견조하게 나와줘야지, 그래도 경기 악화에 대한 부분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일단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 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근데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8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에선 47.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MI가 50 미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고 51로 올라가면 경기 확장을 얘기하는데 많이 하회를 했죠. 50에서 많이 하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충격을 좀 받았던 상황이에요. 전월에는 49.6으로 그래도 50에는 그래도 거의 언저리 위치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줄 수, 양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전월 대비해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가져왔고 또 뒤에 이어서 발표된 미국 이 공급관리협회 ISM 이 지수를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인데 이 ISM의 8월 제조 관리자 지수도 47.2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S&P 글로벌이나 ISM이나 둘 다 지금 경기 위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을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하락폭을 크게 이제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잖아요. 경기가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상회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고용이죠. 고용에서 그래도 플러스가 나와줘야지 이 경기 마이너스 지표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특히 잠시 뒤에 발표되는 졸트 보고서 고용 이제 이직 보고서 그다음에 내일 ADP에서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 그다음에 정점 피크는 금요일 날 나오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기농업 고용 보고서 이것들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와줘야 경기가 그래도 지표는 나빴지만 교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안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다. 0.25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이제 뭐 고용 보고서와 더불어서 이제 실업 청구권 지수도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시장의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용마저도 이제 마이너스로 꺾인다. 이 고용마저도 마이너스로 간다. 이러면은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고용마저도 굉장히 마이너스로 간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를 지금 B컷으로 할 수 있다는 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B컷으로 한다, 0.5%포인트 하락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장에 좋지 않은 시나리오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를 계단식으로 살짝 0.25, 0.2 이렇게 내리는 건 괜찮아요. 아니면 0.25, 내리고 안 내리다가 나중에 또 괜찮네 0.25 이렇게 내리면 괜찮은데 이거를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내린다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위기감과 불안감과 경기 악화로 인한 경기 부양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어요. 금리를 가파르게 하락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반영을 급작스럽게 시키기 때문에 주가도 급작스럽게 폭락할 수 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용지표가 호조수가 나와야 된다. 견조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잭슨 매트에서는 좋은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금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 했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경기는 악화가 된 상황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고용마저도 악화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0.5포인트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 지표 나와서 오늘 4일 이제 7월달 9일은 이직 보고서 조츠, 5일에 내일은 ADP 또 신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뭐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 또 비농업 그 고용 보고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진짜로 이번 주 그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왔어요. 여기다가 또 그 악재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엔비디아 뉴스죠. 엔비디아가 지금 소환장을 받았다. 반독점 조사로 인해서 소환장을 받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반독점 조사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이제 국가와의 소송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위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도 악재에 뚜둑이 맞았지. 만약에 이번 주 나오는 고용 지표도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이번 달은 지수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꺾일 수 있고 또 전통적으로 또 9월 달의 증시 점수가 성적 좋지가 않아요. 9월 달은 또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달 지수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무리하게 좀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세를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힘들었던 거는요. 정말 지수가 사실 빠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8월 달에도 참 빠져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8호자만큼은 아니지만 갭으로 떨어지면서 3%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좋지 않은 경기 지표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고 2,400포인트까지 그렇게 되면은 뭐 종목군들은 뭐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좀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추석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실신 분들은 반등이 나면 좀 약간 손실을 좀 줄이면서 이제 좀 약간 현금을 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면서 반등 나왔을 때 조금씩 정리하는 정리하는 관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가 않다고 해요. 또 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석이 껴있는 날은 또 좋지가 않아요. 9월 달 같은 경우 추석이 많이 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세로는 해야 되고 뭐 팔아서 껴가 도망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불만스럽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딴 길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요. 금투세 하는 거 좋죠. 어쨌든 간에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 구석에서 금투세를 한다. 뭔가 미국처럼 무상향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무상향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거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여기 보면은 2007년 8년도에 막 급락이 나오고 그죠? 급락이 나오고 다 개인들을 진짜 피눈물 나게 만들다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뭐 살짝 조정받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 기간 동안에도
한 5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살짝 올랐다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 용성장세로 급등하다가 또 급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하려고 내가 좀 붙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투세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 투자자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야. 이런 것에서는 뭐 할만하죠. 이게 성향을 자주 하고, 그죠?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보통 60개월 이상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상승이 30개월, 길어야 30개월이에요. 미국은 60개월 이상 플러스예요. 60개월 플러스 알파거든요. 이런 데서는 요즘 미국에서 좀 401k라고 하는 어쨌든 이런 소득의 일부분을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어쨌든 선순환 사이클로 보는 그런 정부의 시각과 정책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를 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조금 유보하거나 조금 폐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이 부분은 뭐 사실 참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이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다. 반도체보다는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 바이오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제가 5만 원, 6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 15만 원 안팎을 내다보고 있고,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 뭐 HLB, SK바이오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아이테오드, 니가킴바이오 다 제약바이오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제약바이오가 뭐 지금 좋다 많이 올랐다 해서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도 저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반도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만약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가기 위한 조건이면 반등을 줄 것이다. 그럼 이 반등을 줄 때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고 버텨줘야 되는 상황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버텨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버텨주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꺾였다가 하락하는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뭐 그나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 이슈가 같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다시 바닥잡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돼요. 삼성전자는 오늘 3%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만 해도 거의 지금 9% 이상 빠졌잖아요. 10%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꺾였다가 지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꺾였다가 그러면 살짝 올라가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그려진다고 하면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평선의 이 저항을 뚫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선 저항을 뚫어야 되고 60선 저항을 뚫어야 된다 했는데 지금 20선 저항을 뚫었지만 60선 저항을 못 뚫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초록색 선.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60선 저항을 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힘을 응집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라고 봐야 돼요. 언젠가는 이 초록선을 이제 결국 다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아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동안에 이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하반기 이상은 견뎌야 돼요. 추워지고 봄이 올 때까지도 견뎌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유한양행 이제 우상향하는 국면에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꺼지지 않거든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테오젠. 꺾이지 않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갭으로 하락하고 떨어졌는데, 아이테오젠은 그래도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니가캔바이오. 니가캔바이오는
급락을 했지만 내일 만약에 급등 나면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급반등하면. 근데 얘도 아까 뭐 내일까지는 뭐 좀 버텨주더라도 모레는 급반등 나와줘야 되는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면 약간 힘들어지는 거긴 하지만요. 또 HLB. HLB도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급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또 그 밖에도 뭐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도 많이 빠지진 않았잖아요. ABA 바이오는 조금 이제 뭐 한국 투자 파트너사 사모펀드가 팔아가지고 이슈가 돼서 좀 빠지긴 했지만 뭐 셀트리온 요것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개파락을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것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빠지더라도 그 견조하게 빠졌어요. 나쁘지 않게 빠졌어요. 근데 뭐 한미반도체 7%가 빠졌죠. 240에서는 지금 깨고 내려갈 상황이에요.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8% 빠졌죠.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6% 빠지고 정저점까지 왔죠.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7% 빠지면서 전저점 라인까지 왔죠. 또 테크레인 이것도 9% 빠지고 또 YC 요것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그나마 말씀드린 괜찮다고 다 제우스마저도 6%가 빠졌으면 얘는 그나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라인을 살짝 깨고 내려갔으니까 내일 모레 급반등 안 나면 좀 손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반도체보다는 견조한 모습.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것 중에서는 이제 LG 엔소, 2차 전지, LG 에너지.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달아붙지 마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길게 호흡하셔야 되겠죠?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근데 2차 전지에서 저는 이제 나무슨 소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한동화성을 말씀드렸죠. 한동화성 오늘 탑하셨는데 얘는 무려 5%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종목도 이 시장에 좋으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검은색 선이 또 쌍봉을 그리게 되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좋은 국면 속에서 지금은 그나마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 왜냐면 금리 인하가 어쨌든 시행이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경기가 만약 전력 위축이 된다고 했을 때도, 금, 제약바이오는 경기 위축이 된다고 해서 약을 안 먹지 않잖아요. 또 시험 안 하지 않잖아요. 치료 안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9월달 시장의 이 빅피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3분의 1 매도하시면서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손실이 나신 분들은 일단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관점, 즉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가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어제지 즉 강한 종목군들은 유한양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좀 체크를 시도해 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위태로 특히 SK하이닉스는 너무나도 위태로 보여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사실은 오늘 반등을 이렇게 오일선 이 검은선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와줬어야지 딱 좋은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딱 센 바닥 장대 항목이 나왔으면 아 얘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개파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일 이것이 뭐 거의 15% 이상 뭐 급반등하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 반도체 업황은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롱전 같은 경우만 보면은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예전에 이제 제한전기에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재룡전기처럼 이렇게 장대항목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대형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5%에서 10%에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이 시그널이 더 강하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대형주 쪽으로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 여전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조금 투자를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고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